북한이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고 벌써 두 번에 걸쳐서 15,000명을 파병했는데 지금 그 쇼이구 국가안전회의 서기가 또 왔잖아요. 6,000명을 더 보낸다 그랬죠. 오늘이 사실은 전략적 동맹, 자신들 동맹 복원 1주년입니다. 이때 와서 또 공병을 보내겠다. 네. 그러면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중국이 북러 관계를 좋지 않게 보지만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죠. 그러면 여기가 북중러가 이렇게 네. 엉켜지는 구도가 되는 거는 네. 미국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란 핵시설 다음은 어디냐는 거죠. 김정은의 쏠리는 시선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미국이 이란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안이 끝나고 나면 이란 핵시설 다음은 결국 북한에 눈길을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교수님, 이란 상황이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엔 실제로 미국이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 들여다보고 뭔가 개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뭐 편지를 보냈는데 네. 그 협상에 관한 핸드버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다 친서를 이런 받지 않았죠.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네.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. 한반도 이 핵 문제가 이게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고 벌써 두 번에 걸쳐서 15,000명을 파병했는데 지금 그 쇼이구 국가안전회의 서기가 또 왔잖아요. 6,000명을 더 보낸다 그랬죠. 오늘이 사실은 전략적 동맹, 자신들 동맹 복원 1주년입니다. 이때 와서 또 공병을 보내겠다. 네. 그러면은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이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중국이 북러 관계를 좋지 않게 보지만 중국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란 말이죠. 그러면 여기가 북중러가 이렇게 네. 엉켜지는 구도가 되는 거는 네. 미국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흐름, 그리고 네. 특히 북한 것도 미국의 직접 타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. 만약에 네. 그 공격을 하게 되면 네. 그런 걸 주면 두 가지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다가 있을 수 있고 네. 아니다. 이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더 강화해서 네. 이 흐름을 끌고 가야겠다.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굉장히 관건적 선택의 시기죠. 그러면 북한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그쵸. 전 세계가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네.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, 러시아 이런 데와도 다 연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외교도 그런 쪽으로도 다 이게 연결이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. 이란 문제에 사실은 배후에 또 네.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거든요. 석유 180만 배럴 정도 그 수출을 하는데 90%를 중국이 사요. 서방 세계는 못 가잖아요. 네. 이란 원유가. 그러니까 이런 밀접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협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네.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지금 사실 북한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. 이란 문제를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뭐 미국이 들어가니 많이 요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문제인 거고 더 크게는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다 연계가 돼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 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담화를 내놨습니다. 북한 외무성 담화예요.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의 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란 공습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장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침략 행위다. 단호히 규탄한다. 이스라엘 나빴어. 뭐 이 얘기를 지금 외무성 담화로 지금 내놨습니다.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북한 입장에선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. 이거 보고서 이란 하는 거 보고서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할 수가 있고 더 오히려 이쪽으로 이스라엘 반 미국 쪽으로 더 나설 수도 있다는데 이거는 후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서방 국가라든가 특히 미국이 북한 핵 문제
그리고 북핵 문제는 어쨌든 북한의 일방적인 개발과 도발과 NPT도 탈퇴했죠. 네. IAEA 사찰도 안 받죠. 전혀 지금 치외 법권지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네.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국제 레짐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은 암묵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저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어려운데 그런 연대를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자신들은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주권 행위로서 핵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. 결국은 저런 얘기인 큰 틀은 네. 미국과 궁극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.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을 둘이서 놔둬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그거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좀 가운데서 해줬으면 좋은 거고 이 한반도 핵 문제, 특히 북핵 문제도 네.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묻어가면서 그 소위 북한, 중국, 러시아 뭐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뒷배를 가지고 대항을 하려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, 러시아의 뒷배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. 지금 이란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.